오늘은 이 문제를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선거 딱 90일 남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겁니다. 대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속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속고 김건희한테 속고 막 속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토론회를 했어요. 민생토론회인가요, 이름이? 네. 민생토론회. 토론회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토론이 아니던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이래요.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이제 뭐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언론이 이런 걸 막 이제 막 포장을 해주고 내가 뭐 검사 시절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뭐 변호사 했다 이런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막 맞춰주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런 형식, 토론도 아닌 것을 토론이라고 붙이는 것,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떠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자꾸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하는 것도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도 무슨 절차 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게 다 없어지고 바로 아파트 뭐 30년 되면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법 바꾸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듣기에는 금방 될 것 같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나는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천 기준으로 내세운 게 벌써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사람한테만 공천 주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특권입니다. 그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나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법 위에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 시행령 만들어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건 때문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절대로 곤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토론회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원래 부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산은 여행해도 좋은 곳이지만 살아보면 더 좋은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이 부산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부산의 동료 시민분들께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북항 재개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인 제 약속을 더해드립니다. 장성철 소장께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거 포기하는 사람 공천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한 얘기 같은데 뭐 재판 기간에 금고형 뭐 금고형 확정. 이상 받으면은 세비 네. 못 받게 하겠다. 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약이죠. 뭐 헌법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과는 차별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의 수단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너무 그렇게 썩 뭐 헌법을 무시하는 저러한 약속 맞는 거야? 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뭐 본인들의 다짐이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어도 세비 다 그대로 받는 거 이거 맞아?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많이 있었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예. 저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인트별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저걸 지키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어제 그 중앙일보 칼럼을 한번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이 독재한다. 뭐 법 위에 있다라고 네, 제목은 뽑았던데 네, 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식, 사고 방식, 발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지적 받을 만한데 어쨌든 총선 공약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똑같아요. 지금 백운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본인의 고집과 신념과 기분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 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것들도 다 뭐 손보겠다. 이런 것들은 제도와 규정을 좀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럼 30년 이상은 무조건 그냥 재건축해? 이거면은 여러 가지 자원도 낭비될 것이고 또한 이곳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좀 의아합니다. 경제 전문가 윤경호 소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듣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걸 대통령이 할 얘기인가? 우선 저는 처음 듣는 순간 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니 저걸 저렇게 즉흥적으로 할 얘기인가? 그 전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거 가지고 이미 한번 보여줬잖아요. 기획재정부가 2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그동안에 쭉 얘기해 왔던 거. 올해 업무 흔히 말하는 경제정책 방향 그 보고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게 느닷없이 튀어나왔듯이 이거 역시도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넘겨줬던 권한 뭐 또는 뭐 국토부가 갖고 있는 권한 그게 다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걸 대통령이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 올마이티 영어로 얘기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다 내가 지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 특정한 계층의 경제적인 이해를 딱 건드리는 거니까 이걸 반대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해당되는 사람 주식투자 인구의 0.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그 중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전체 다도 아니고 부분만 과세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걸 폐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한 푼이라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아 나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야. 그러면 나 역시도 그러니까 반대를 못하는 거고. 이 재개발 역시 안전성 문제와 경제성 문제 이게 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직 30년 된 아파트라고 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때려 부시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안전성 때문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라는 것도 지금 되니 많이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 모두 다 들썩거릴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흔히 말하는 파퓰리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 위의 굴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과 윤석열 다. 저는 뭐 법 위의 굴림에 딱 하나 사면권을 남용하는 거 보고 이건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의회 권력에서 이 제왕적인 대통령을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더 절감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른 걸 떠나서 너무 상투적이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선거 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감세 늘 들고 나오는 메뉴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민생 대토론회라는 그 명칭을 붙였잖아요. 근데 사실 뭐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 다 선발해가지고 사전에 약속 대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생 대토론회가 보기도 어려운데 거기에서조차 전혀 새로운 내용 없이 예전에 울거먹던 거, 예전에 보수 정권들이 울거먹던 거, 그대로 울거먹고 있는데 저게 과연 지금의 경제 민생의 대안이 되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종의 이제 구조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존 전략, 어떤 국가 전략이 필요하냐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그 고민조차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정권이고 그렇다 보니까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이 예전에 울거먹던 걸 또 울거먹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번 선거에서 이걸로 과연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어떤 표심이나 감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표심을 잡아야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보다 정권 심판 여론이 훨씬 더 지금 강한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의 관점, 선거 공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극도로 무능한 정권이고 한동훈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법률가고 자기 나름의 법률가적 엄밀성을 자랑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그 재판받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은 세비를 갖다가 그때 회수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구속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아도 의정 활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을 하고 지역구 활동도 하고 무슨 명목으로 세비를 회수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 그런 억지스러운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한 건데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면서 하는 거여서 과연 저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가 생각하는 법률적 엄밀성이라는 거는 수사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논리에 의한 엄밀성이지 실질적으로 법률가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더 저는 우스운 뭐- 것은 그 얘기하고 나서 네.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 공격하지 않고 정책 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뭐에 취해가지고 그 전국을 돌면서 뭐 이거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게 과연 국민의힘의 지금 선거나 총선 구도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한동훈 개인의 지지율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이 타요 지금. 저걸로 지금 분위기가 만에나 반전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들 잘 알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벌써 당장에 도금양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요. 작년에 노인 일자리 3분의 1 정도로 줄였었는데 매년 12월에 한 달 쉬고 1월에 다시 모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말에 모집하면서 일자리 숫자가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왜 하필 총선 앞두고 그렇게 합니까?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나주시 노인 일자리 작년보다 465개 늘렸다. 여수시 올해 293억 원 들여 노인 9,598명 일자리 제공 역대 최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차정 교수님 이런 선심정책 선거 앞두고 여당이 정부가 쓰는 정가의 보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효과는 항상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표를 겨냥한 총선형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뭐 보수신문, 뭐 이 대표적인 보수신문에서도 사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선심성 공약의 남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어제는 건설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발등의 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금융 위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경기가 부양이 안 되면 이 사실을 이 위기를 불을 끄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던졌는데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련 법들이 지금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내 탓이 아니라 결국은 야당 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책임은 니네들 져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볼 거 없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지금 어법 중에 하나가 자기 관사 생활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이제 노후 주택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법 생각나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그런데 사실 관사에서 사는 불편과 일반 이 자택에서 사는 불편을 등치시킨다? 이런 거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 토론회를 하는데 제대로 질문 받았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이 도스태핑 재작년 10월 달에 중단하고 난 뒤에 지금 기자들로부터 대한민국 기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죠.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조선일보하고 한 거 그거 빼고는 단 한 번도 기자들이 질문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청와대를 깨부수고 나와서 용산으로 갈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이야기했던 것이 구중궁궐에서 불통 이 문제를 용산으로 옮겨서 소통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지금 그건 다 그 공약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경호 소장 보시기에 그 토론에 이름 붙여도 됩니까? 그 민생 토론회도 형식과 진행에 약간 변화가 있더만요. 예. 1월 4일 날 용인에서 했잖아요. 용인의 중소기업 무슨 회관. 근데 그게 대기업들이 지어준 거란 말이죠. 클러스터 단지에. 어찌됐든 그때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6분 30초 그 분량만 공개를 했고 나머지 전체 토론회 진행은 비공개였어요. 나중에 일부만 브리핑을 한 걸로 알아요. 근데 1월 10일 이 일산 고향에서의 이 토론회는 아까 뭐 이미 다 콘티가 짜져 있는 정도고 관련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자기들의 어찌 보면 민원성 얘기를 쭉 한 거에 집약적으로 확 풀겠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한 10번 한다는 거더라고요. 10번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연초에 사실 권위주의 정부나 아니면 뭐 대통령에 대한 이 표현 좀 우습습니다만 업무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의 정부에서 국민에게 보고를 하는 거지 무슨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바뀐 게 결국 이렇게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까지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각 부처마다 올해 우리가 주요 정책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 중에 세부 사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이게 있는데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대통령이 직접 하나씩 던져버린다. 그럼 거기서 생기는 혼란은 어떻게 할 거냐. 혼란을 떠나세요. 이건 경제정책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겠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건 정부의 이 과세 정책의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